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 교육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강희라고 합니다. 앞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전체 사업을 인천 지역의 5개 학교 자유학기제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프로그램을 왜 하는지 운영 목표에 대한 공유가 가장 먼저 되었고요. 참여하는 도시농업 관리자 선생님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나라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텃밭 경작 활동을 통해서 생태 감수성 함양 및 정서 순화에 도움을 주자라는 것이 가장 중심이었고요. 여기서 생태 감수성이라고 하면 딱히 와닿지 않는데 지금 같은 기후 위기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생명 존중이 좀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적으로 어떻게 상생을 하며 살아가는지, 식물은 어떻게 자라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느끼고 세밀하게 느끼면서 감수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이 텃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텃밭 교육에서 중시되는 것이 생태 감수성 함양 및 그것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정서가 순화되는 중학교 딱 들어와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자기의 그 에너지도 풀 수 있고 정서적으로 좀 많이 위안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텃밭이 될 수 있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형성 및 관계 개선.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설문조사 결과로도 나왔습니다. 관계 개선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고, 그리고 텃밭 경작이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되고 함께 씨를 뿌리고 함께 거두고 함께 나누는 활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체 의식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농업에 대한 인식. 우리 학생들이 특히 도심지에서는 농업을 가까이 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지내고 있죠. 자연 환경도 가까이 접할 수 없는 곳이고요. 그래서 농업에 대한 가치 인식이 달라지는 변환점이 되는 지점이 활동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진로를 한참 고민하기 시작하는 때고요.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가 진로에 대한 그런 고민도 풀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가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거 보면 먼저 같이 진행을 할 팀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농업 관리사 선생님들 중심으로 팀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학년제는 어떤 가치를 갖는지 이해를 한 다음에 또 선생님들이 함께 프로그램 운영하는 가치는 공유를 되어야 그 운영 방향이, 교육의 방향이 일치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관리사 연수를 통해서 좀 합의해가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과정들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운영팀은 올해는 좀 새롭게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수업을 하는 관리사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주로 참여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처음으로 도시농업 관리사 활동을 시작하는 선생님들이 참관을 하고 참여를 하면서 좀 능숙해지는 그런 계기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곳으로, 그리고 함께 그 선생님들의 신선한 또 아이디어도 함께 공유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함께 신규 강사 활동가가 참여를 했고요. 이 활동가 선생님이 실제로 10회 이상의 참관을 하고 마지막에 보조 강사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운영 실무자는 제가 담당을 했고, 전체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은 주강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선정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강사 활동가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학년제나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는 농정원에서 이때가 원래 모여서 했었어야 되는데 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전체 참여하시는 도시농업 관리사 선생님들이 참여하셔서 이해를 하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것이 처음 프로그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리사 연수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대두되는 뭐 다양한 화두라든가, 그리고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할지 이런 거 공유도 될 수 있고 실무력도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문화 다양성 및 감수성 이 부분이나 아니면 사진 찍는 법, 선생님들의 좀 그 실무력 향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도 같이 갔고요. 텃밭 교육 활동의 현황과 전망 이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연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작년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이 안에서 이 프로그램은 꼭 다시 했으면 좋겠다와 이 프로그램 말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연구활동이 계속 진행이 됐고요. 그 기본 논의를 바탕으로 기본 프로그램 수립이 됐고 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학교별로 운영 방식이 약간씩 달라지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만들어냈고요. 기본 프로그램을 만들어졌으면 이제 학교마다 어떤 텃밭인지 그리고 학교마다 운영 목표가 달라요. 어느 학교에 가서는 저희는 학생들의 정서에 중심을 뒀으면 좋겠다. 어떤 곳은 생태적인 부분에 중심을 뒀으면 좋겠다. 어떤 학교는 아예 경작의 실습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학교들만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단체의 목표와 우리 관리사 선생님들의 주고 싶은 것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것을 같이 매칭시키는 이런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텃밭 형태나 학교에서 바라는 내용 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프로그램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복병이 있었죠. 프로그램이 텃밭에 가서 실습으로 시작을 하고 씨앗 심는 거로 땀을 흘리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텃밭 활동이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은 곳에서 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텃밭 프로그램의 가치를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그 가치를 그대로 전달을 체현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이 가장 컸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게 아이들이 나오질 못하고 모이질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게 학교 텃밭 활동이 아닌가. 그래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그 가치를 가장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돼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실시간 온라인을 하는 학교가 있었고 동영상 수업을 만드는 학교들도 있었고 아예 학생들에게 활동 키트를 보리 키우기나 아니면 작은 화분 만들기 이런 식의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고 영상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후반기에는 1단계로 내려가면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이때는 대면 수업에서 꼭 어떤 것을 하자라고 가장 중점을 두고 이 수업만은 꼭 하자라는 부분은 챙겨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교육성과및 결과 정리를 보시면 5개 학교에 저 인원으로 교육 시간을 거의 처음에 계획했던 목표만큼 달성을 할 수 있었고요. 저기 중산중학교를 보시면 학생 교육 인원이 되게 많죠. 103명입니다. 103명이 어떻게 학교 텃밭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건 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장점이 되는 그 계기가 됐고요. 중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이 좋은데 온라인으로 한다면 1개 반만이 아니라 같은 영상으로 3개 반까지 진행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선생님들과 협의를 하여서 같은 영상 온라인 라이브를 같이 3개 반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덕분에 103명의 학생들이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평가 진행을 마무리로 선생님들과 평가를 진행했고요. 지금 성과 자료집을 1년 동안 학교별로 어떻게 했고 성과는 어떻게 냈고 성과 자료집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프로그램 운영 지속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설문 결과를 보면 마지막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보면 전체가 매우 그렇다가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게 1점이라고 했을 때 물음에 대한 보통 4점 이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을 할 부분은 농업에 대한 인식 부분이 여기 있죠. 농업은 국가 발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 부분에 4.14. 그러니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쪽으로 훨씬 가까운 결과가 나왔고요.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이건 학생들의 답이었어요.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 4점 이상을 가지게 됐고요.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저는 텃밭 경작 활동을 통해서 나의 진로를 정하는 데에 농업과 관련된 영역이 포함되었다. 저는 이게 되게 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점 이상, 보통 이상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끼리 평가를 하였는데 이것이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학교마다 진행이 되기에는 어려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지점을 어떻게 지역과 함께 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텃밭 토론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교육청 담당자와 우리 또 그 단체와 학교 선생님들까지 모여가지고 학교 텃밭 프로그램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게 좋을까라는 토론회 장이었고요. 이 토론회 장은 꼭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연결해서 소통을 하면서 대안을 찾아가자. 교육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자 라는 결론으로 앞으로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초청으로 진행이 된 건데 사회환경교육과 관련해서 학교 텃밭 활동이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환경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 텃밭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 안에서 알려주면서 선생님들도 이런 교육이 있으면 함께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학교에서도 그럴 거예요. 한 해를 하고 나서 지원을 받아서 한 해를 하고 나서 내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일 테고 예전 사례로 봤을 때는 다음에 지속되지 않아서 텃밭이 좀 약간 퇴화되어 버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관리사, 도시농업 학교 텃밭 프로그램 운영하는 관리사 선생님과 학교 측과의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류와 소통이 계속되면 그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는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끈을 놓지 않고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한 성과는 우리들 안에서만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좀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게 공유가 되고 가치가 공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도 계속 모색해가면 좋을 것 같고요. 텃밭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대책.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관리사 선생님이 떠나면 이 텃밭은 누가 관리하지? 라는 부담을 많이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례들도 있어요. 그것도 좀 확산시키고 좀 일반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가까지 마무리했고요. 앞으로 좀 학교 텃밭 프로그램이 질적으로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노력도 많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학교 텃밭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